그리고 이 석유공사는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 너무 지금 황당하게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거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매일 새로운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안 나와요? 석유 안 나올 것 같아요. 석유가요? 네, 석유가 안 나올 것 같고. 저는 석유가 안 나올 것 같은 게 아니라 네. 뭐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저는 이 사건의 전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한동안은 안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네. 최소한 시추권 10개 이상 아니 한 100개는 뚫어야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이 시 전말이. 그러고 말하자면 10년, 예, 우드사이드 10년... 철도하고 액트지오 나오고 지금 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거 쉽사리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였냐면 대통령이 말한 게 얼마나 엉터리였냐면 2촌조 막대한 양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과학적인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야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이면 35억 배럴이 최소 쪽이 90% 정도 확률이 높고 최대 쪽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러면 이런 확률적 통계로는 적정량을 산출을 해야 된다는데 적정량이 얼마냐? 에? 그러니까 35억 배럴이냐 140억 배럴이냐. 그러니까 니들이 봤을 때 적정하게 나오는 그 양, 에? 확률적으로도 유의미하고 그 양이 얼마야? 라고 하니까 석유공사가 비공개야. 에? 몰라. 어? 몰라는 아니지. 그냥 영업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오늘 예. 한국일보 기사인데 예.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나온다면 예. 전제가 나온다면 나온다면이야. 예. 그러니까 앞에 요것도 또 있어. 예, 요것도 10%가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여기에 있다면 나온다면 그러니까 물이 나오거나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온다면 석유와 가스가 나온다면. 예, 나온다면 예. 그게 최소치일 경우가 90%. 예. 그다음에 최대치일 경우가 10%. 그래서 나오는 경우의 그 확률 곱하기 10%, 0.1을 해야 그게 이제 145억 배럴이 나올 확률이다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나올 확률도 지금 크지 않은데 거기다가 0.1을 또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145억 배럴이 거기 있다는 거는 매우 낮은 확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적정치라는 거는 50%를 봤을 때 그러면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네. 석유공사가 비밀이야 이렇게 하고 끝났다. 네. 근데 저는 예. 이게 석유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지금 밝힐 수가 없고 지지율이 떨어질지 석유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우드사이드라든지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해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가능성이 뭐 확정적으로 발표되거나 하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액트지오가 등장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액트지오의 전망은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를 갖고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 업체 선정 과정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체 선정 과정이 일반적으로 법에서 전문가를 선정할 때 정해진 그동안의 경험상 필요하다라고 한 요건을 갖춰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액트지오라는 전문가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업체 선정 과정 관련해서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이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뭐 심지어는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무슨 뭐 유착이 있다. 석유공사 공식적인 입찰이 아니라 석유공사의 자문단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공식적이지 않고 지인을 통해서 검증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까지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예. 가서 문 똑똑 두드려서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약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예. 그 전에 나왔던 보도가 뭐냐면 원래 이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맡겨볼까를 생각을 하다가 4개 업체로 줄였고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거 분석할 테니까 입찰해 주세요라고 보냈는데 그중에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는데 그중에 1인 재택기업이고 230만 원의 세금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액트지오가 나머지 2 업체보다 훨씬 더 어쨌든 전문성이 있고 해서 선정이 됐다. 예. 그리고 이 업체가 있는 텍사스 휴스턴 집에 아브레오 박사의 집이죠. 예. 석유공사 관계자가 찾아가서 문 똑똑 들이고 찾아가서 동해 탐사 프로젝트를 딱 보여줬을 때 아브레오 박사는 구체적으로 다 분석도 안 했는데 네. 아 여기 무조건 석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네. 석유공사는 아브레오 박사 집에만 찾아간 게 아니고 나머지 2 군데도 다 갔어요.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MBC 보도에 의하면 나머지 두 개가 어디냐? 네. 그렇죠? 1인 재택기업이고 230만 원을 낼 수가 없는 액트지오보다 더 영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두 개 업체가 어디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MBC 보도에 의하면 그 두 개 업체는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이다. 예, 할리버튼.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석유 개발 업체로서 해당 업계에서는 이른바 빅3로 꼽힌다. 그렇죠. 슐럼버거의 경우에는 고유가 시기에는 자산 가치가 삼성전자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근데 이들을 제치고 액트지오가 이 동해 탐사를 하는 분석을 하는 그러한 유망한 업체로서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분석력을 가진 업체라고 했는데 선정이 됐고,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나온 보도가 예. 이 액트지오가 되돌려준 요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자문단이 있었잖아요. 석유공사의 이 국내의 자문을 거쳤다고 하는 그 주장에 나오는 그 자문단 중에 나오는 한 사람이 데이비드 모릭 교수인데, 이 데이비드 모릭 교수는 아브레우하고 논문을 같이 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레우가 연구한 거를 아브레우 논문 같이 쓴 사람이 검증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MBC 보도를 보면은 이 MBC 보도에서는 이 모릭 교수가 텍사스 한 대학에서 지질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동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석유공사의 팀장 A씨의 지도 교수였던 걸로 확인이 된다. 근데 이 A 교수는 뭐냐? A 교수는 방금 말씀드린 텍사스 휴스턴의 아브레온의 집에 똑똑똑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야? 다 친구네? 그래서 그렇죠. 석유공사한테 너네 뭐냐? 라고 물었더니 석유공사가 뭐라고 했느냐? 다 전문가들이니까 서로 알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MBC 보도 내용입니다. 이 예상축이 크게 걸릴 수 있네. 네, 이거는 예. 이제 말씀한 대로 석유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는 건 다 반겨요. 나오는 거는 역대 정권에서 산유계획금 껐던 것이지. 그렇죠.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고 해서 석유 나오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무능함을 한 번 더 증빙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퇴임을 앞둔 임기가 만료된 사장, 석유공사 사장이나 은퇴 대상 간부가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우드사이드는 정식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 가망 없다고 갔으면 예. 다시 그냥 사업을 추진하면 돼요. 다시 분석하고 다시 광고를 확장해서 어디가 나올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장소를 가지고 가서 이 액트지오에서 어떤 그 신내림 같은 걸 받은 거예요. 여긴 나온다. 그랬더니 그거를 들고 보고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 그래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내 지지율도 떨어지고 내가 할 말도 없었는데 오케이 하면서 속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선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 커넥션이 이게 대통령실 주도하에 안 됐을 거라는 또 그런 의심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이 다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선정 과정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냥 이게 산유국의 꿈보다는요. 이게 부패의 꿈이 있습니다. 그 부패의 꿈이 보여요. 부패의 꿈.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선정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가 들어갈 수 있는 향후에는 5천억 달러 이상, 그렇죠. 1조 원이라 쓴 국책 사업 자체를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3년 동안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하자고 했으니.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가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예. 민주당이나 이 야당에서 해야 될 일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시키고 예. 저는 이 액트지오에 대한 대항골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 국가 예산 막대한 예산들이요 정말 이 바닷속에 다 그렇죠. 수몰될 수 있고 아니면 특정 기업인들과 향후 주가에 그 개입된 사람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적정량이 꼭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아브레우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제가 계산을 해보면요. 대통령은 막대한 양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2,000조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대국민 사기극처럼 느껴지는 게 성공할 확률이 아브레우 말이나 대통령의 말로도 20%잖아요. 근데 지금 140억 배럴 2,000조 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확률적 통계로 보면 10%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정량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20% 곱하기 10%를 하면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의 확률로 2,000조 원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석유나 가스가 나온다면 그게 막대한 양이고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초를 치면서 말하는 게
이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인가 굉장히 속보이는 행태고 굉장히 얕다. 행동 자체가 굉장히 얕고 너무 또 본인의 지지율이랄지 뭔가 이속이 보이는 거에는 굉장히 좀 빠르다. 근데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요 국가적으로 국정 브리핑을 처음 한 거잖아요. 이분이 1호죠, 1호. 첫 번째. 첫 국정 브리핑을 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지금. 2%의 확률을 매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2%의 가능성을 2천조 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심한 뻥을 칩니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예. 국정 브리핑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어떤 로또 명당이 있어요. 예. 거기에 로또가 당첨이 잘 된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시골에 상경한 사람이 서울에 무슨 어디 목동에 가면 1등 당첨이 된다더라 그렇죠. 알려주니까 예. 거기 가서 본인의 돈 한 10억 정도 거기다가 그냥 투여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냥 돈을 계속 넣는 거야. 로또가 될 때까지.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2%의 확률은 그런 확률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고 아주 분석적이고 그렇게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예. 말한 대로 20%, 10%까지 해서 2%의 확률을 가지고 그냥 될 때까지 돈을 쏟아붓겠다는 그렇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대통령이 국정 1호 브리핑으로 했다는 게 뭐 이제는 뭐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약간의 고마움은 있어요. 어떤 그 뭐. 대통령이 만약에 국정 브리핑을 안 했으면 예.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를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아, 그렇지. 아브레오가 이걸 하고 그렇죠. 아브레오 박사가 이걸 하고 그걸 받아가고 석유공사는 뭐 시출을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타가고 네. 그리고 뭐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고 막 하면서 뭐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네. 다 이거 세일즈를 하고 있고 뭐 근데 국민들은 그게 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을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이걸 뻥 터트리는 바람에 네. 이렇게 해서 다 와서 보니까 네. 지금 이런 관계들을 다 밝히게 됐고 음. 평론가도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며칠째 이거를 몇 주째 하는데 예. 약간의 고마움 정도가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이 바로 지금 민주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뭐 국정조사하고 특검하고 이거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은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 어떻게 해서 뭐 일정 같은 게 나온 게 혹시 있어요? 일단 다음 주까지 네. 상임위 7개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겠다. 네. 그러니까 다른 좀 상임위는 들어와서 기다려준다. 일 좀 해라라는 네. 것이고 법사위는 다 저희가 갖고 왔잖아요. 예.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등등 다 위원장들 했고 예. 지금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상임위를 가동시키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병 특검 부분들 네. 그것도 지금 상정을 해서 네.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그런 요구를 국민들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춤거리고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좀 간결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다 마련돼 있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머뭇거릴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지금 열고 나서 특검 민주당이 뭐 상임위 열어서 통과시키면 한 달 뭐 빠르면 한 달 안에 하나씩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본인에 대해서 거부권을 방지하는 거부권 방지법을 전현희 의원이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거 같은 경우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법을 만약에 이제 의결을 해서 올렸어. 그러면 그 법 자체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거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건 좀 그렇죠? 다퉈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자체 헌법에 보장된 부분이고 예. 이거를 법률로서 네. 제한적으로 예외조정을 두는 것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상징적으로 국민들은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뭐 입법안을 낸 것 같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은 빨리 좀 처리돼서 속 시원하게 좀 진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왜 민주당에서 법사위, 그러니까 국회를 이용해서 예. 상임위에서라도 증인신문 형식을 빌려서라도 관련자들을 불러서 수사하듯이 진술을 듣겠다. 예. 이런 계획을 또 내놨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서든 좀 진실이 밝혀지는 작업이 계속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